부모라면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버는 족족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식 덕 보려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키웠는데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부모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재산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으니 짐짝 취급하듯이 냉랭하게 구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자식과 거리를 두고 살아라 등 이제는 이런 말들이 건강상식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에 마음 편할 날 없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부모 부양의 인식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졌는데요. 15년 전 절반 이상 국민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2007년 63%였던 것이 2018년에는 24.3%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부모 자식 관계를 재정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자식밖에 없지라며 자식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살다 배신감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최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최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할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웬일이냐? 엄마 보러 왔죠. 난 바쁘니 쉬었다 가라.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에게까지 눈길도 안 주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언뜻 서운함이 느껴지는 할머니와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어릴 적 10살도 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 모두 함께 농사를 지으러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논농사와 콩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다 할머니는 19의 고운 나이에 띠동갑 연상의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남편은 너무 다정했고 그렇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할머니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며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가게 된 남편은 무사히 돌아와 할머니와 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같은 큰 사건을 겪은 뒤에는 공포감이나 불안,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최씨 할머니의 남편도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아졌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할머니는 차마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갈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을 맞고 살게 키울 수가 없어 고향에 있는 이복 동생의 집에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든 지금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하며 번 돈을 이복 동생에게 보냈음에도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시켰습니다. 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밥값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은 꿀꿀이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꿀꿀이 죽은 돼지 먹이로 사용해야 할 정도의 조악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미군 부대의 병영에서 식사를 끝내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워낙 궁핍했던 탓에 1970년대 초중반까지 미군 부대 근처 시장이나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많이 팔았던 것이 꿀꿀이 죽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다시 자식들을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간 자식들을 스스로 못 키운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공부만 할 수 있게 집안일도 모두 할머니 스스로 도맡아 하며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래도 꽤 긴 시간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이 독립을 해도 집에 자주 찾아왔고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자식들을 위해 이것저것 싸주며 결혼했음에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가득 챙겨줄 때마다 할머니는 정성스레 쓴 손편지도 같이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착하던지 집에 올 때마다 엄마 하며 아주 살갑게 할머니를 대해줬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다, 새아가. 며느리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줄 때마다 기쁘게 받았고 그 기쁜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한가득 음식과 간식을 아들과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녁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길가에 버려진 간식들을 보았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갔던 할머니는 오전에 자기가 자식에게 주었던 그 간식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간식은 이 주변에 팔았던 간식이기에 누가 저 아까운 것을 버리고 갔나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적었던 손편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줬던 음식들과 간식들은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는 차에 타기 전에 그 동네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두고 갔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아들 내외에게 간식들을 잔뜩 챙겨주러 안방에 들어갔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귀가 예민했고 때문에 며느리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 좀 주시라고 해.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저번에 주신 것도 너무 냄새나서 차 타기 전에 바로 버렸잖아. 버리는 것도 다 일이라고. 어떻게 그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때 버려진 간식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한가득 들고 있던 간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로 나와서 아이고, 내가 너네 주려고 간식을 사놓는다는 걸 오늘은 깜빡했나 보구나. 나이 드니 기억이 영 가물가물하네. 다음에는 꼭 챙겨주마. 그래, 괜찮아, 엄마. 맞아요. 아직 주신 간식들도 집에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온다고 음식을 만들어서 싸놓았던 도시락을 자식들에게 건네며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할머니는 애써 무시하며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에 타는 모습을 할머니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들 내외는 마트에서 노란색 비닐봉투를 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준 도시락에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 안에 담고 할머니 집 건물 앞에 버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음식은 할머니가 잠도 줄여가며 이른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버린 사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대신 몸이 불편하다며 오늘은 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뭐 하나 줄 게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답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멸치볶음 너무 맛있었는데 서운해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가증스러웠다 한들 관계만 더 나빠지니 그냥 나나 모른 척하고 앞으로 안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껏 집에 올 때면 뭐 하나 챙겨오는 것도 없고 왜 자꾸 집에 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처갓댁에는 자주 가니? 그럼 처갓댁에 갈 때면 매일 고급 와인이랑 좋은 거 사다가 포장해서 들고 가. 라고 하며 눈치 없는 아들은 자기가 처갓댁에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 때는 이제껏 딱 한 번 마트에 파는 10,000원 조금 넘는 음료수 세트를 사온 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자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장인어른이랑 50만 원짜리 하는 고급 와인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이렇게 자랑하며 끝까지 엄마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올 때마다 그냥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드니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자기 친정 챙길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눈치 없는 아들놈은 할머니의 씁쓸한 표정을 보고 그제서야 말을 돌립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값 많이 올랐더라 엄마? 기분 좋겠어? 많이 오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건데. 이후 할머니가 잠깐 친구와 통화를 하러 안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소곤소곤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우주 공부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 큰 방은 자기랑 나랑 쓰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아주 딱이긴 한데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근데 언제쯤 우리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요새 엄마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우리 주려던 간식 사놓은 줄 알았는데 안 사놓으신 걸 보면 확실하다. 그 원래 엄마가 그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 조만간 치매가 올 게 분명해. 동생은 어차피 이 집에 잘 오지도 않으니까 분명 우리한테 넘겨주실 거야. 그니까 이 집 오기 싫어도 조금만 참아. 집을 준다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나중에 눈 감을 때나 주려고 했었지만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미리 자기들이 이 집을 어떻게 쓸지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 버리고 산 거에 엄청 미안해 하거든. 내가 불쌍한 척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할머니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보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지만 아들은 자신이 그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다시 만난 이후로 할머니는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위했기에 할머니는 이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처가를 가야 한다며 할머니와는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갔던 가성비 있는 갈빗집에 들어왔습니다. 자식들 큰돈 쓰지 말라고 항상 이곳이 가장 좋다며 매 여기를 가자고 졸랐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도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근처 대게집이 새로 생겼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저녁에 처갓댁과 함께 가기로 했던 대게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핑계를 대며 손주가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어김없이 매년 갔던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오랜만에 딸도 찾아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1년 중 유일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그래도 기분이 풀릴 무렵 자식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에 앉았고 그 시간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밖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거야?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오빠가 낼 거야? 나는 저녁에 또 처가 가서 돈 많이 써야 돼. 돈 벌어서 다 처가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나 좀 봐주라. 눈치 보기 힘들다 나도. 내가 내면 와이프가 노발대발 할 거야. 나도 요새 힘들어. 그리고 엄마 집에 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주는 걸 오죽 좋아해. 너는 집에 오면서 그런 말을 해라. 거기 가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줄 아냐? 할머니는 이렇게 점점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채 반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뒷주머니에 있는 작은 흰 뭉치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식들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이 찾아올 게 뻔했기에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취했으니 나 먼저 집으로 들어간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공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공원에 사람도 없고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은 할머니의 숨죽이는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실에서 하하호 TV 보며 웃는 소리가 할머니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계산적인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었으면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남보다 가족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부모 노릇은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이날부터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부탁할 때면 자식들은 억지로 들어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고 싶었던 것을 많이 포기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스스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택시 잡는 법까지 주변 어르신들 혹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며 실수도 해가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자식들 귀찮아하는 표정을 보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집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 줄 마음이 없었고 어차피 주택연금 받는 법을 자식들에게 물어봤자 자식들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머니 스스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혼자 잘 지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며 자식들이 집에 와도 이제는 문만 열어주고 자기 할 일 하기 바빴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들과 며느리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집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려고요?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라니. 내 집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아니, 저희 이 집 주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을 얼마나 자주 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래요?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준 거 전부 다 버리고. 버릴 거면 너네 집 주변에 버리지. 왜 내 집 주변에 갖다 버리니?
그리고 애초에 니네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 있니? 너네 친정에는 그렇게 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할 말이 없었던 며느리 대신 남편이 와서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엄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살아서 뭐 하게요?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준다고요? 치매,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아, 저번에 간식, 너네가 하도 주는 거 갖다 버리길래 일부러 거짓말 한 거다. 나 아직 쌩쌩하고 설령 치매 걸린다고 해도 너네한테 돌봐달라고 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만 썩 나가라. 아들과 며느리는 버텼지만 할머니는 집에 있는 소금을 당장 뿌리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겁을 먹은 아들과 며느리는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복지센터에 가서 수업도 듣고 집에 있을 때면 화분을 가꾸는 등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연금과 모아둔 돈을 자신에게 써가며 남은 노후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 씨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덕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년에 편할 줄 알았는데 혼자 독수공방하며 키웠건만 대학 졸업 후 결혼하더니 자식들이 엄마 알기를 마당에 똥개 취급합니다 하며 서러움에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부모를 버려야 자식이 산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며 언론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요. 연도별 학대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사연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노후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윗세대 앞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복병이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의 간병, 황혼이 온 리스크가 그것들로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됩니다. 인생의 함정과도 같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녀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30%가 부모와 동거 중입니다. 40대라 해도 미혼자는 50%가 부모와 함께 삽니다. 만원과 비혼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하면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들의 등살에 다 쓰고 죽겠다며 선포했던 부모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슬픈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라거나 미리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슬픈 우스갯 얘기마저 나도는 상황입니다. 성인 자녀 입에서 노인은 돈 쓸 일도 없지 않느냐라거나 여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상속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부모 자식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의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부모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 재산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동시에 부모 봉양 부담도 짊어진 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건만 기나긴 간병 부담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독박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의 정신적 퇴행을 가져오는 치매는 간병하는 사람의 심신을 갉아먹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2013년 한류스타의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뜬 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극진한 효자였던 아버지는 연예인인 자녀들을 배려해 혼자 부모 간병 부담을 짊어졌고 우울증에 걸렸을지언정 힘들다는 내색조차 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부모님 밥을 떠먹여 드릴 정도로 간병에 몸바쳐온 효자가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페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효도하는 자식이었을까요? 아픈 부모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금융교육을 시키는 것이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여건에 맞게 소비를 조절하고 절약하는 능력이 절실해집니다. 즉,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투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은퇴 노후 전문가들은 목돈은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은 도처에 있다며 목돈 그 자체가 폭탄 같은 위험물이라고 말합니다.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놓으면 자녀건 사기꾼이건 그 돈에는 손을 댈 수 없고 노인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졌던 A 노인과 해마다 4천만 원 연금을 받는 B 노인의 노후 비교입니다. 두 분 모두 노안으로 10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극진히 모시지만 김병의 효자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A 노인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반면 B 노인의 자녀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더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주인이 오래 살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삶을 이어가는 한 따박따박 나오니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즘 주변 친구들이나 환갑을 넘은 지인들을 보면 열의 8 정도는 자녀 리스크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는 자식, 30이 한참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식, 부모가 밀어주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원찮은 자식,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도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 얹혀서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 자식,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부모에게 맡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사는 부모들. 본인들은 고정 수입이 끊겼음에도 자식 결혼시킬 때 결혼식장이며 집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식을 낳으면 또 지원해주고 손자 손녀들이 오는 날이면 용돈도 챙겨주어야 하고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AS를 해달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나왔냐고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를 만들었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합니다. 점차 자녀는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자녀들에 대한 리스크를 잘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노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 자식 관계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